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사 민현수입니다.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항공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4차 시부터는 코딩을 통해 드론을 제어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미션 패드를 사용하여 위치의 정확도를 높이는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도전 과제로 제시한 삼각형을 그리면서 비행하는 코딩은 정확한 위치에 착륙을 하던가요? 이번 시간부터는 텔로 드론의 확장 키트를 이용해 다양한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로 드론의 역사를 보면 이 확장 키트를 장착하면서부터 텔로 에듀에서 텔로 TT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로봇마스터 TT로 제품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공식 명칭은 로봇마스터 TT입니다. 확장 키트를 장착하는 방법은 드론 윗부분에 확장 키트를 끼우고 옆에 보면 5핀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물론 드론에 확장 키트를 최초로 연결하면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EXT는 아마도 익스텐션, 확장이라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모듈은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해 장착하는 부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확장 키트라고 부릅니다. 익스텐션 모듈의 이 부분은 8×8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가로 8개, 세로 8개, 총 64개의 LED 전구를 이용하여 글이나 그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리 센서와 온도 센서 등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확장 키트를 사용하기 위해 명령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익스텐션 모듈을 클릭하면 확장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명령어가 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패턴, 셋 스타트 패턴, 이 블록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고요. 클리어 스타트 패턴으로 그림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 전원을 켜면 제일 마지막에 사용했던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지울 수도 있고요. 코딩 과정 중에서 표시하던 그림을 지우라는 명령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디스플레이 패턴 디얼하는 이 블럭은 그림이 지나가면서 나옵니다. 잠시 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디스플레이 텍스트 블럭은 확장 키트에 글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텍스트 블럭은 단 한 개의 글자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텍스트 디얼하는 이 블럭을 이용하면 글자가 확장 키트를 지나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글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글은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드론을 만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드론과 태블릿 PC를 페어링하여 확장 키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확장 키트를 연결하면 페어링할 때 와이파이에 검색되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확장 키트 뒷면에 와이파이 이름이 있습니다. 특히 확장 키트 옆에 보면 스마트폰과 공유기를 선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 스마트폰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쪽에 있는 공유기는 8차시 군집 비행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태블릿 PC와 단독으로 페어링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스마트폰 모양이 있는 아래쪽으로 선택하고요. 페어링 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의 전원을 켤 때 태블릿 PC와 페어링을 시키려면 스위치를 아랫방향으로, 무선 공유기에 연결시키려면 스위치를 윗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이 오류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드론의 전원을 켰는데 와이파이에 검색이 안 된다는 질문의 원인은 대부분 이 스위치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군집 비행 수업한다고 스위치를 위로 해놓아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페어링하는 방법은 지금까지와 동일합니다. 단지 와이파이 이름이 다르게 보입니다.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페어링 방법 스위치를 아래로 하고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드론 정면의 LED가 노란색으로 빠르게 깜빡거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와이파이 연결하러 가겠습니다. 드론이 연결되었네요. 자, 이제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 모듈에서 디스플레이 패턴. 자,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줄은 빨간색으로, 요 줄은 파란색으로, 요 줄은 핑크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턴이 보이나요? 이번에는 이 패턴이 지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패턴이 지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패턴을 방향이 왼쪽으로 가고 속도도 1 정도가 되게끔 한번 속도를 늦춰 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잘 보이나요? 이번에는 글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 모듈의 디스플레이 텍스트입니다. 자, 여기에 0을 지우고 대문자 Q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Q가 잘 나타나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Q 다음에 하나를 더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음표로 바뀌죠. 앞서 글자가 하나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글자를 2개 이상 입력하면 물음표가 나옵니다. 자, Q가 입력된 것이 보이나요? 자, 다음에는 글자가 지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헬로우라는 글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나오는 게 보이나요? 자, 이번에는 이 헬로가 아니고 글자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F-I-R-E Fire라는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Fire라는 글자가 위로 올라가면서 나오죠. 이 글자를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속도도 1로 좀 늦춰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글자가 나오는 것이 보이나요?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한번 코딩해 보겠습니다. 클리어 스타트 패턴, 지금까지 있던 패턴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초 정도 있다가 패턴이 지나가도록 요 패턴이 왼쪽으로 속도는 1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패턴을 우리가 한 2초 정도 지켜보고요. 다음 글자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앞에 해봤던 fire 왼쪽으로 속도도 1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 제대로 지나가는지 한 10초 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클리어 패턴 깨끗하게 다 지우고 끝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매트릭스에다가 여러 가지 패턴과 글자를 구현해 봤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시켜보았더니 패턴으로 캐릭터를 그리는 친구도 있었고 한글이 안 되다 보니 패턴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한글로 만들어 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확장 키트 윗부분에 있는 LED 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LED에 보면 LED의 여러 가지 색깔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켜지는 게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란색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켜지는 게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 개를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을 켜고요. 2초 정도 빨간색이 켜져 있는 걸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파란색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도 2초 정도 유지하고요. 다음 노란색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도 2초 유지하고요. 다음 검은색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LED가 꺼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LED 컬러 이래서 RGB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빛의 합성을 이용해서 색을 마음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R은 레드로 붉은색을, G는 그린으로 녹색을, B는 블루로 파란색을 말합니다. 여기에 숫자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LED는 0에서 255까지 256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56은 2의 8승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8비트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R에다가는 255, G에는 255, B에는 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과 G, 레드와 그린이 합쳐져 있는 노란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노란색이 켜진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색을 자신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임의로 숫자를 넣었더니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요것도 한번 좀 다르게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색깔이 나오는데 해보면 정확하게 구현되지가 않죠. 화면에 보이는 색깔을 실제 LED가 전부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LED 브레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RGB 되어 있으니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란색이 될 겁니다. 여기 보이는 SP는 아마 스피드의 약자 같습니다. 그런데 단위는 헤르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르츠는 1초당 깜빡거리는 횟수를 말합니다. 즉 숫자가 크면 1초에 많은 횟수로 깜빡거리므로 깜빡거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말입니다. 자, 2.5초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2.5Hz입니다. 속도가 2.5면 노란색이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때 스피드를 1로 좀 줄여 보겠습니다. 자,
깜빡거리는 속도가 확연히 느려진 것이 보이나요? 자, 이번에는 LED 플래시입니다. R1, G1, B1은 첫 번째 색이고요. R2, G2, B2는 두 번째 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색은 이렇게 두고요. 두 번째 색은 이렇게 두겠습니다. SP의 10이라는 것은 1초에 10번을 깜빡거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너무 빨라서 구분이 잘 안 가죠. 얘를 한 2 정도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깜빡거리는 것이 느려진 것이 확연히 이제 보이나요? 그럼 이 LED를 이용하여 모스부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스부호는 아주 옛날에 대화를 주고받는 전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신기라는 통신수단이 있었습니다. 이 전신기는 전자석을 이용하여 전류를 보내는데 이때 스위치를 켜고 있는 동안의 시간 차이를 통해 약속된 신호를 주고받는 약간 암호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영상통화가 가능한 시대라 모스부호를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간혹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화 엑시트에서 나온 유명한 장면이 있죠.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예, 맞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모스부호가 뭔지 제법 많이 알려졌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물어보니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영화를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스부호가 무엇인지 아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모스부호의 약속된 규칙은 화면과 같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숫자도 있고 한글도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 글자도 있겠죠. 우리는 먼저 fire라는 모스부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F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는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빨간색으로 만들 텐데 F는 짧은 거 2개, 긴 거 하나, 짧은 거죠. 그래서 짧은 거는 0.3초를 켜고요. 그 다음에 LED를 끄겠습니다. F가 짧은 게 2개죠. 그래서 얘는 리피트 해서 2번을 반복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LED를 켜는데 그 다음 짧은 거 2번 다음에 긴 거죠. 그래서 긴 거는 그 2배인 0.6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LED를 끄고요. 그 다음 LED를 다시 켜야 될 텐데 선생님이 LED를 빨간색을 켜고 끄고 난 다음에 빨간색을 켜니 이 꺼졌다는 것이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꺼져 있는 시간도 약 0.2초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빨간색을 다시 이렇게 켜야 되겠죠. 짧은 거 2개, 긴 거 하나 껐습니다. 그리고 짧은 거 하나 0.3초. 그러고 난 다음에 꺼야 되겠죠. 자, 요까지가 F입니다. 그러면 다음 I를 하기 전에 F와 I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0.5초 정도 시간을 두고 다음에 I를 켜겠습니다. I는 선생님은 초록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만들 텐데 짧은 거 2개니까 짧은 거 0.3초를 켜고 난 다음에 LED를 꺼야 되겠죠. 꺼야 되는데 이 짧은 게 2번이니까 리피트 2회를 주고 요 안에다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짧은 거 2개, i가 되었습니다. 그럼 i가 되고 난 다음에는 r로 가기 전에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0.5초 정도 시간을 주고요. 다음에 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r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r은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네요. 그러면 짧은 거니까 0.3초. 3초. 그러고 난 다음에 LED를 꺼야 되겠죠. 그리고 0.2초 있다가 파란색을 켜야 되는데 선생님이 해보니까 파란색이 꺼지고 난 다음에 다시 파란색이 켜지는 거는 꺼지는 시간을 이렇게 0.2초를 주지 않아도 구분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꺼진 거를 0.2초 유지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해보니 파란색이 꺼지는 것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요 사이에 0.2초를 넣으면 됩니다. 자, 짧은 거를 한번 켰습니다. 그러고 나면 긴 거, 파란 거를 0.6초 유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LED를 끕니다. 자, 그러면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됐죠? 짧은 거 하나. 다시 파란색을 켜고 0.3초를 유지합니다. 그러고 끄겠습니다. 요게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R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 E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E를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R 다음에 우리가 E와 구분하기 위해서 0.5초의 시간 텀을 두고요. 노란색을 켜겠습니다. 근데 E는 짧은 거 하나네요. 짧은 거 하나니 노란색을 0.3초 켜고 그 다음 끄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fire라는 모스 부호입니다. 자, 실행시키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트릭스에는 fire라는 글자가 나오면서 왼쪽으로 지나고 속도는 1로 하겠습니다. fire라는 글자가 매트릭스에는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LED는 fire라는 모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딩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켜고요. 와이파이를 연결합니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OK가 되었네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너무 빨라서 잘 확인하기 힘드시죠? 집중해서 잘 보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이 F, 초록색이 I, 파란색이 R, 노란색이 E입니다. F, I, R, E. 자, 잘 되는 것 같네요. 이런 모스부호와 글자를 표현하는 것을 해본 이유는 미래의 드론이 도시를 순찰하는 중에 화재를 발견하였다면 주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하고 소방서와 경찰에게 출동 신호를 보내는 임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구현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의 드론이 이런 일을 할 것 같나요? 도전 과제입니다. 도전 과제로 확장 키트에 SOS라는 글자가 지나가면서
LED는 SOS 모스보호를 깜빡거리게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딩을 해보는 이유는 미래에는 수색 드론이 조난자를 발견하여 구조대의 조난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도전과제로 제시한 겁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수 보호가 쉬워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OS를 모수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OS는 S는 짧은 점 3개, O는 긴 거 3개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첫 번째 S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점이니까 켜는 거를 0.3초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끄겠습니다. 그런데 S는 짧은 점이 3개이므로 리피트 3회를 통해서 한 번에 S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S와 O 사이에 0.5초의 시간 간격을 두고 다음 O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O는 초록색으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O는 긴 게 3번이니까 일단 0.6초를 유지하고 끄겠습니다. 요것도 3번을 해야 되니 리피트 3회 요거를 요 안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S 0.5초 후 O를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S를 위해서 시간 간격을 0.5초 정도 주고 마지막 S입니다. 이 마지막 S는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거니까 0.3초. 그 다음 끄겠습니다. 요게 3번이네요. 리피트 3회.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OS. 요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요 SOS가 아까 도전과제가 글자가 나오는 거였죠. 디스플레이 텍스트. 이렇게. SOS. 자, 이렇게 입력합니다.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속도는 1 정도. 자, 선생님은 이렇게 코딩하였습니다. 자, 요거를 연결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SOS.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스위치를 아래로 하고 드론을 켜겠습니다. 노란색이 빠르게 깜빡거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다음 와이파이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SOS라는 글자와 모스보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빠르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S는 빨간색, O는 초록색, 마지막 S는 파란색입니다.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S, O, S. 자,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항공편에서
확장 키트를 활용하여 재미있는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깔 인식과 QR코드 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